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했음에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와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도 사실은 이것이라고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납득하지 않는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죠. 물론 정당은 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를 상대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대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과 관련한 중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전대미문의 당내 자작극이 벌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안 지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건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정당했지만 자신들 상대로 한 의혹 제기는 겨우 이틀 만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용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국민의당이 곤욕을 크게 치르고 있긴 합니다. 예.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나오는 워딩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특검 이야기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특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뉴스 전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참 답답한 저는 물타기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민의당 주장대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녹취록이 진짜라고 증인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유미 씨가 제보자 이메일이라고 했던 메일이 있었어요. 그 메일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5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 당사자라는 사람에게 당에서는 이메일을 한 번 안 보냈냐. 이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뭐가 어렵다고. 대선 직전에 어렵지만 50일이 지났잖아요. 특검을 한다고 생각하는 당이었으면 당사자가 실제한지는 최소한 한 번은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거기다가 고소고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사자한테 이메일 한 번 안 보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문정용 씨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이메일의 주인이라는 김모 씨, 성까지 나왔어요. 김모 씨. 김모 씨는 본인과는 대학원을 같이 입학했던 사람 중에는 김 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제보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본인은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언론 보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로 찍힌 김모 씨가 문준용 씨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같이 입학한 사람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김 씨가 있냐? 없으니까. 네, 실제로 오늘 아침 나온 보도 보면요. 두 사람은 학번도 다르고 졸업 학년도 6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파슨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게 50일 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냐 이거죠. 예. 특검을 생각했던 정도의 정당이면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까지 했고 모두가 사실로 믿었다면 당연히 조사했어야죠. 지금 그 이후라도.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뜬금없이 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물타기 아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고요. 그게 억울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유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고요. 검찰은 또 이 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는 여기서 이제 검찰의 실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의 카카오톡을 공개했습니다. 5월 5일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날입니다.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카톡 캡처 이미지를 일베 익명으로 올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사가 나오면 고시생 카페 같은 데서 링크를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 뭐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톡부터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런 사안은 카톡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작한지 알았잖아요. 적어도 이유미 씨는. 그리고 뭐 유준서 씨는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유미 씨는 지시에 의한 거라고 주장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으니까 둘 다 알았는지 한 사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카톡 역시 얼마든지 나중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뭐 5월 5일 이후에 카톡도 일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애매모호한 말들이 좀 있어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 뭐 상대방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문자도 남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을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 기자회견 직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자신의 카톡이 공개될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카톡을 털어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카톡을 예를 들어서 뭐 유미 씨는 자신이 실행을 했지만 당신도 이거 전말은 알고 있지 않냐는 뉘앙스의 말을 남길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말들이 남겨 있죠.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준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라고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카톡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일이 있은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혹은 뭐 사건이 되는 건 한참 후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바로 직후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었거든요. 게다가 국민의당도요, 맞고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고소고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틀림없이 증거로 채택이 될 거나 뭐 최소한 조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카톡하고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예.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용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서요, 제보자 신원 보호하기 위해서 이유미 씨가 선의로 조작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유미 씨가 언급한 내용이 혼자서 다 알기에는 방대한 내용이고 시민사회 수석 등 여러 일을 자기가 직접 전하거나 문진용 씨에 관해서 안 것을 혼자 다 알아내기에 많은 양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의문 제기한 내용이네요. 네, 혼자서 이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단독이냐 뭐 혹은 뭐 지시를 받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스가 어디서 왔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용주 의원은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녹취록에 짧게 지나간 내용들을 어떻게 혼자 다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본인도 들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러다가 실제 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안 나서니까 내용은 맞지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기를 했을 뿐이 아닐까. 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네.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김 씨가 결국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예, 네, 그렇게 그런 나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이런 추정도 사실은 뭐 하루도 안 돼서 근거가 없는 것이 된 것이고요. 계속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이민식 혼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토플 학원 얘기도 토플 학원을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하면, 유학 갈 거니까 당연히 가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영어를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거 압니까? 그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상상하자면, 그리고 이런 내용은 바로 모든 기자들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토플하고는 안 다녔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는 사람 맞아요? 하고 대묻게 다는 상황에 바로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 하나 다녔다는 것도 그냥 그런 상상을 당연히 했겠거니 유학 갔으니 토플하고 다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상상을 혼자 했겠거니 그렇게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말 당사자가 되어서 연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윤영준 씨가 영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할 가능성이 크겠죠. 유학을 준비하는. 그건 모르죠. 저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영어를 잘해서 토플학원을 안 다녔을지 혹은 아주 몇 년간 다녔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간단한 정보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상대방에 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자잘하게 다 갈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하여튼 누가 이걸 알려줬는지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건 만약에 이런 걸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줬다면 그 자체로 대선 기간에 그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기관이든 간에. 이것도 저는 수사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안 해도 민심에 의해서 해체될 정도의 사안이라 어쨌든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선고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대포폰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도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인정됐나요? 네. 그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서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법원이 인정한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 돈을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법정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권순호 부장판사였습니다. 당시에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유라 씨 영장 그렇죠. 기각을 한. 네. 거기다가 우병우 정유라 기각했었다라는 사실도 있었었고요. 고영태 씨는 구속시켰죠. 예. 하여튼 그때 기각됐던 사안인데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판받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왕조의 도승지는 사약을 받는다면서 재판할 것도 없이 사형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레토릭이죠. 우리나라에 사약을 내릴 법적 장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 왕조 시대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또 맞는 것이 수미상관이 아닌 것이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사약을 내리면 받겠다고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는, 네. 그런 심정이니까 나를 빨리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저는 아파요. 이런 얘기고요. 다음 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환송 행사는 조촐했는데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도열이나 별도의 환송식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습니다. 환송식만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환영식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꼭 필요한 의전이 아니면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보내면서 얼굴이 활짝 폈던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예, 굉장히, 요새 얼굴을 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쁨이 뭐 90%다 이런 식의 인터넷에 짤방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너무 활짝 웃어가지고 뭔가 이제 헤어지니 섭섭함이 있다든가 잘하고 오라는 걱정 이런 건 없죠. 얼굴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것으로 봐. 해방된 임과장 그런 기분이죠.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밝게 웃는 거 아니냐고. 뭐 평상시 근데 워낙 밝게 웃는 분이시긴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밝게 웃는 사진은 없었어요. 지나치게 밝게 웃는 거 아니냐는. 하여튼 그 사진이 하도 왜냐하면 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열 없이 해외 순방을 간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문 대통령은 너무 많은 걸 없애버리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씨 유족들은 서창석 원장이 청와대에 백씨 의료 정보를 알린 의혹이 있다고 고소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백도라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건 뭐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고 불과 몇 주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감사가 있다 뭐 해서 이 대목은 사실은 중요한 국정농단의 고리가 하나 풀릴 수 있는 대목이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시점쯤에 언론 기사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단신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국정농단의 전체 그림을 몰랐기 때문에 왜 이런 케이스로 왔지? 정도의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치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장이 출마한 최초의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그렇고 그 외에 이례적인 대목이 많지만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최순실 씨 아주 관계가 깊죠. 산부인과 교수의 추천으로 됐다는 거거든요. 출마하라고. 근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최순실 씨와 관계가 깊은 이임순 교수가 왜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자신의 주치의를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내버렸을까? 당연히 의문스럽죠. 굳이. 서울대 병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본인 주치의를 보낸 거잖아요. 굳이. 실력이 없으면 주치의에서 자르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주치의에 둬야죠. 그런데 굳이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 병원장으로 가라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났던 일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최순실 씨 단골성원병원 비선진료의사 대표적인 김현재 원장 이분을 서울대 강남센터에 자격이 안 되는데 외래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외래 교수로 선임을 했고 나중에 취소했지만 네, 문제가 돼서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재 가족회사 거기서부터 의료용 실 서울대에서 안 쓰는 실을 사줬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쓰는데 왜 삽니까? 최순실 씨하고 연결된 인물들과 다 엮여서 돌아가는 그런 대목이 있고. 무리하게 외교적 결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중국,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 중동, 그 성형 뭐 어떤 센터를 진출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었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럴 때 대한민국의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가장 지명도 있는 의료기관에 백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실은 서울대에서 씁니다. 납품하는 곳이고 서울대 병원에
외래 교수입니다. 워낙 작은 병원이었으니까요. 김영재 의원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인 사업에. 여기서 본인이라는 건 최순실 씨가 구상했던 소위 이제 성형센터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사업에 필요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거죠. 네, 실제.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백남기 씨 유족,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서울대 병원장이 이 백선화 교수로 하여금 급히 와서 수술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등산복 입고 나타났었죠. 네. 그 정도 내 손상의 경우에는 그 정도 경력의 교수가 수술하는 법이 없는데 등산복을 입고 왔다는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황급하게 불려왔다는 것이고 주말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의혹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와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예. 그래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수술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있는 거죠. 예. 그 중심에 이제 이 서청석 병원장이 있기 때문에 예. 양쪽 다 수사를 할 만한 정도의 의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국정농단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다음 주 7월 3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제 첫 TV토론 열렸는데 독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원유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야당 대표가 되면 법의 일종의 정치적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출마한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요.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자 홍 후보도요. 원유철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원 의원이 보좌관 현재 산업은행권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냐라면서 친구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대치기는 뭐 그 기술 자체는 인정해야 되죠. 본인에게 불리한 지적을 하면 2배, 3배로 갚아주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 친구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네, 토론회 끝나고도요. 애들 데리고 토론 못하겠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TV토론이 제일 야당인데 당대표의 TV토론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전해드립니다.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고 TV토론도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고요. 검찰은 또 이 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는 여기서 이제 검찰의 실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의 카카오톡을 공개했습니다. 5월 5일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날입니다.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카톡 캡처 이미지를 일베 익명으로 올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사가 나오면 고시생 카페 같은 데서 링크를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 뭐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톡부터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런 사안은 카톡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작한지 알았잖아요. 적어도 이유미 씨는. 그리고 뭐 유준서 씨는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유미 씨는 지식에 의한 거라고 주장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으니까 둘 다 알았는지 한 사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카톡 역시 얼마든지 나중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뭐 5월 5일 이후에 카톡도 일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애매모호한 말들이 좀 있어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 뭐 상대방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문자도 남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을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 기자회견 직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자신의 카톡이 공개될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카톡을 털어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카톡을 예를 들어서 뭐 유미 씨는 자신이 실행을 했지만 당신도 이거 전말은 알고 있지 않냐는 뉘앙스의 말을 남길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말들이 남겨 있죠.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준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라고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카톡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일이 있은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혹은 뭐 사건이 되는 건 한참 후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바로 직후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었거든요. 게다가 국민의당도요, 맞고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고소고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틀림없이 증거로 채택이 될 거나 뭐 최소한 조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카톡하고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예.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용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서요, 제보자 신원 보호하기 위해서 이유미 씨가 선의로 조작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말들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수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했음에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와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도 사실은 이것이라고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납득하지 않는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죠. 물론 정당은 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를 상대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대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과 관련한 중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전대미문의 당내 자작극이 벌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안 지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건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정당했지만 자신들 상대로 한 의혹 제기는 겨우 이틀 만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용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사자한테 이메일 한 번 안 보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문재용 씨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이메일의 주인이라는 김모 씨, 성까지 나왔어요. 김모 씨. 김모 씨는 본인과는 대학원을 같이 입학했던 사람 중에는 김 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제보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본인은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언론 보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로 찍힌 김모 씨가 문준용 씨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같이 입학한 사람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김 씨가 있냐? 없으니까. 네, 실제로 오늘 아침 나온 보도 보면요. 두 사람은 학번도 다르고 졸업 학년도 6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파슨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게 50일 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냐 이거죠. 예. 특검을 생각했던 정도의 정당이면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까지 했고 모두가 사실로 믿었다면 당연히 조사했어야죠. 지금 그 이후라도.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뜬금없이 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물타기 아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고요. 그게 억울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유미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국민의당이 곤욕을 크게 치르고 있긴 합니다. 예.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나오는 워딩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특검 이야기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특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뉴스 전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참 답답한 저는 물타기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민의당 주장대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녹취록이 진짜라고 증인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유미 씨가 제보자 이메일이라고 했던 메일이 있었어요. 그 메일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5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 당사자라는 사람에게 당에서는 이메일을 한 번 안 보냈냐. 이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뭐가 어렵다고. 대선 직전에 어렵지만 50일이 지났잖아요. 특검을 한다고 생각하는 당이었으면 당사자가 실제한지는 최소한 한 번은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거기다가 고소고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